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1조 원을 들여 국내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초도 양산 물량을 납품했습니다. 이 차량용 지휘소는 험로 주행은 물론 강을 건널 때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중국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중소브랜드 상생 지원 어워즈를 개최했습니다. 신진 브랜드 육성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저변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국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협력에 기술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ASML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ASML이 제조기업과 함께 해외에 R&D 센터를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ASML과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국내에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곳에선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칩 제조 시 웨이퍼 위에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노광 단계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데 EUV 장비는 공정 단계를 줄일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려면 EUV 장비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EUV 한 대당 약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에 달하지만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은 50대가량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생산해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내년에 나오는 차세대 EUV 장비는 1나노 미만의 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번 방문을 통해 국내 기업도 EUV 장비 확보를 요청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UV 장비 내부에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양국 정부도 두 나라 대학원생에게 반도체 생산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에도 ASML이 생산하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ASML 방문이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부터 미래형 전투체계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당시 첫 프로젝트로 내놓았던 차량형 지휘소가 오늘부터 실전 운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차량용 지휘소는 험로 주행은 물론 강을 건널 때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달리는 지휘소로 불리는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이 일렬로 도열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육군에 인도한 차륜용 지휘소용 차량 15대입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지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27대 중 15대를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륜용 지휘소용 차량은 차륜형 장갑차를 계열화한 차량입니다. 보병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수색 정찰 및 기동 타격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기반 장비와 실시간 송수신 시스템이 설치돼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납품한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기존 군에서 운영 중인 천막형 야전 지휘소와 달리 천막 설치, 해체 작업이 필요 없어 더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도하용 수상 추진 장치가 탑재돼 하천 지형에서도 전투 지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화생방을 방어하는 양압 장치가 적용돼 화기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륜형 장갑차 대비 실내고가 높아져 승무원 편의성이 증대됐고 엔진이 고장나도 전투 지휘 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조 발전기를 구비했습니다. 이외에도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돼 피탄 시에도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외부 충격으로 타이어 속 공기압이 감소해도 차체의 무게를 지탱해 균형을 맞춥니다. 현대로템은 육군의 미래형 전투 지휘 체계인 아미타이거 4.0의 차륜용 지휘소용 차량이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6월 수주한 2차 양산 사업도 적기 납품해 군의 지휘 통제 능력 고도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가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업총괄을 맡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단독 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아 내정자는 오늘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됩니다. 카카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IT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신아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정 내정자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어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현지 시간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1단계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은 8,000제곱미터 규모로 연간 2,000톤의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같은 규모의 2단계 전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 시 연간 총 4,000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처리 공장을 통해 수거된 불량 배터리, 폐배터리, 리콜 배터리 등을 배터리 원료 추출 전 단계인 블랙매스까지 추출할 수 있습니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수거, 방전시킨 뒤 해체 분해해 만든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으로 블랙매스에서 후처리 공정을 거치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위치한 중국 장쑤성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요충지로 꼽힙니다. 세계 2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비아디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생산 공장 1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이번 장쑤성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폐배터리 및 스크랩 등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연청 배터리 재활용 센터는 SK 에코플랜트의 혁신적인 친환경 솔루션과 G사이클의 독보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앞으로도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워 시장 선점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처리 공장 준공으로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 테스가 현재 운영 중인 상하이 폐배터리 후처리 공장과 사업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중국은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이번에 구축하는 옌천 공장과 기존 상하이 공장 간 연계를 통해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삼성물산이 다국적 기업과 손잡고 오만 초대형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부는 일본 마루베니와 오만 국영에너지 회사 등 글로벌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만에서 추진되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최대 그린 수소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만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중남부 지역 3곳에 그린 수소존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단계 두쿰 지역 사업 개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단계 살랄라 지역에서 그린 수소, 암모니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물산의 참여는 오만 정부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그린 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경쟁 입찰 없이 단독으로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아 높은 사업성과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오늘부터 5일간 1년 중 가장 큰 뷰티 행사인 올리브영 어워즈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뷰티 브랜드와 소비자 간 접점을 마련하는 데 더해 유망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돕겠다는 목표를 더했습니다. 현장에 이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3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는 한 해 뷰티 헬스 트렌드에 기반해 인기 상품을 결산하는 어워즈와 다양한 브랜드들이 고객과 직접 만나 상품 경쟁력을 알리는 페스타가 결합된 국내 대표 K-뷰티 컨벤션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티켓 판매가 오픈 30초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질서 정연해졌고 이런 퀄리티들도 좋아져서 만족스럽고 이렇게 많이 받아갈 수 있어서 티켓값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저런 그 브랜드들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그 온라인몰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제품들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총 79개 브랜드가 입점한 행사장 안은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존으로 구성됐습니다. 직접 이제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브랜드 담당자분들이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손등이 테스트 해보면서 가까이서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 행사는 신진 브랜드 육성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우 유통 채널에 입점하지 않으면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선보일 기회가 적은데 이 행사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올해 행사는 고객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 및 연관 산업 관계자가 모여 교류하는 동반성장 산업 컨벤션으로 확대됐습니다. 뷰티 브랜드와 소비자 간 접점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망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은 해외 유수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 관계자 200명 이상을 올해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에 초청했습니다. 행사장엔 미국 아마존, 동남아 대표 온라인 유통 채널인 Q10,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라쿠텐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일본 로프트 프라자 등 오프라인 채널 업체, B2B 유통업체까지 해외 약 60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는 소비자는 물론 업계 관계자, 창업 희망자, 해외 바이어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참여자들이 모여 트렌드를 공유하는 종합 컨벤션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국내 중기 뷰티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확산을 지원하면서 더욱 건강한 뷰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KB국민은행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비대면 대출 확대에 나섭니다. 국민은행은 오늘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금융 편의성 증대를 위한 대출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중개 의뢰인이 대출 소개를 요청하면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대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또 비대면 부동산 대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신규 비즈니스 발굴도 적극적으로 나서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은행과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대출 서비스 확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문적인 금융상담, 대출 상품 비교 등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 중립을 앞두고 탄소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확충, 나무 심기,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 중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게는 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제한 대중교통 적용 나라와 그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중교통 카드 하면은 뭐 선불 아니면 후불 결제 이게 보통 많은데 이 무제한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일이 이제 작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제 가스 부족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달 약 13,500원으로 지역기차, 지하철,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요. 뭐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예. 약 5,2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는데 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1명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해요. 의외 효과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올해 5월에 요금은 올렸지만 작년 9유로 티켓과 비슷한 티켓 판매에 나섰는데요. 버스, 지하철, 트램 등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에 49유로, 그러니까 약 7만 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름에서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출시된 첫날 이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대중교통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큰 혜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를 만들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서 8월 동안에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가 있는데요. 네. 9유로 티켓 약 5천만 장을 판매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25%가 증가했고요. 물가 상승률 0.7%가 감소를 비롯해서 교통 혼잡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티켓을 판매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던 탄소 감축이라는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3달 동안 9유로 티켓으로 약 18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를 했는데 이 양은 독일 3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가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이 티켓으로 지역 열차를 이용한 국가 횡단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올해 7만 원으로 올린 대중카드의 경우에도 대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 비용이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지금 이 무제한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까? 유럽연합의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오스트리아는 2021년 시민들이 하루에 약 4,300원으로 공공버스와 트램,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 티켓을 도입을 했고요. 이후 반응이 좋자 1년에 164만 원을 내면은 모든 공공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았고요. 프랑스 파리도 월 10만 9천으로 파리 교통수단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작년 9월에서 12월 교외 철도 시스템에서 통근자에게 무료 시즌 티켓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특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룩셈부르크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내년이면 무제한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그렇죠. 서울시도 이제 기후위기에 일단 대응을 하고 고물가 시대에 이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제한 정기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 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연간 1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 또 연 3만 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효과 수치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죠. 다만 서울에서 승차해서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기후통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 경기,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 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신분당선은 적용이 되지 않죠.
사실은 출퇴근할 때 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타 지역 이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최근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요금도 계속 이제 오를 예정이고 오르고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가용 이용자들 대중교통을 유입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가용 이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정기권으로 오려고 하면은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점도 있단 말입니다. 또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 정책이 대중교통 과밀화라든가 정부 부담 비용을 늘리는 점은 있지만 어쨌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그런 장려 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첨단 반도체 소재부터 최근 문제가 된 요소수까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185개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85개 공급망 안전 품목을 새로 지정하고 현재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수상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에는 현대차 코나, 기아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3개 차종이며 이 가운데 1개 차종이 선정됩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 4천억 원 늘어난 1,09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는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2%대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제11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낮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겨울비치고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 예상됩니다. 또 모레 강원 산간으로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일요일 아침부터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7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에 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강릉의 낮 기온 9도, 울진 1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광주 14도, 부산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시작됩니다. 큰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